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WS에서 테크니컬 에벤젤리스트를 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12팩터 애플리케이션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팩터 애플리케이션 구현하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익숙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비슷한 방법론을 이미 알고 계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엘 스폴스키가 만든 조엘-온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12가지의 테스트 항목이 있고 여러분들의 서비스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좋은 코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미 20년 전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스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는지 묻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조용한 개발 환경에서 업무 환경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볼 12팩터 애플리케이션 방법론은 클라우드 시대에 여러분들이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민첩하고 확장성 높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팩터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방법론은 2012년도에 히로쿠에서 개발하던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민첩하게 개발할 수 있는지 12가지의 항목들을 나열한 항목입니다. 이 12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면서 클라우드 시대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코드 베이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버전 배포에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엘-온 테스트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항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 항목을 잘 알고 계실 거고 Git이나 GitHub 같은 버전 컨트롤을 이미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AWS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고 쉽게 버전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WS 코드 커밋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커밋 서비스는 완전 관리형 Git 레파지토리 서비스로서 여러분들이 AWS 사용하신다면 다양한 AWS 서비스와 같이 함께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높은 가용성과 무제한의 레파지토리, 그리고 보안성이 높은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코드의 라이브러리의 오전성을 명시적으로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코드의 빌드를 만들 때 코드와 의존성 라이브러리가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드.js를 생각했을 때 패키지.json이라는 곳에서 패키지들을 잘 구분을 하고 버전을 명시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패키지를 명시적으로 requirement.txt라는 파일에다가 올려서 처리를 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커로 컨테이너를 통해서 빌드를 하고 싶다면 의존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들을 빌드해서 도커 파일을 통해 가지고 빌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블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AWS에서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간단한 서블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하면 AWS 서블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 즉 AWS SAM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 하면 여러분들이 서블리스가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블리스 애플리케이션이란 별도의 서버나 관리가 필요 없이 프로그램 코드만 업로드를 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것을 실행하는 함수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벤트 소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이벤트에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종류의 언어, 노드.js부터 해서 자바, 파이썬 모든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이벤트가 트리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람다에서
패키지 관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것은 람다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람다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함수, 프레임워크, 패키지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코드를 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아마존 S3에 있는 버킷 리스트와 목록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람다 함수를 만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복잡한 코드를 짜지 않고 S3의 목록을 확인하고 조회하는 그런 서비스를 라이브러리로 만든 다음에 그걸 람다 레이어로 임베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람다 함수 코드에서 이 두 가지의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를 한다면 좀 더 쉽고 짧게 프로그램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환경 변수 값들을 코드에 넣지 않고 별도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코드에다가 비밀번호라든지 서버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고 코드 안에서 나중에 변경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환경 변수 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외부로 분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보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람다 함수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AWS 서버리스 모델을 통해서 배포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들을 조금 더 쉽게 외부에 저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AWS 람다 베리어블, 람다 변수라는 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람다 함수의 콘솔에서 환경 변수 값들을 저장을 하면 언제든지 코드에서 읽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AWS 시스템 매니저 파라메타 스토어는 람다 함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코드에서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환경 변수를 저장하고 읽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백엔드 서비스, 즉 객체 저장소, DB, 캐시, 메시지 큐 같은 것들을 다른 API 서비스와 구별 없이 하나의 서비스로 인식해서 제공을 하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향후에 의존성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외부적으로 서비스를 분리하는데요. AWS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분리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드에 만약에 파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존 S3에 객체에 저장을 하고 만약에 캐시 아이템을 저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존 일라스틱 캐시에 레디스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 또는 데이터베이스, 메시지 큐 또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람다 함수가 만약에 제공이 된다면 모든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API 호출과 이벤트 호출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의존적이지 않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AWS에서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기능들을 다양한 서비스로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방법들, 키밸류DB, 소셜DB, 그래프DB, C계열DB 또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버리스 분석 방법,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로그 분석 모든 종류가 각각의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 코드를 어떻게 빌드를 하고 출시하고 배포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존의 코드에서 원하는 빌드 패키지를 만들었다면 이것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배포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서버로 다양하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소스 코드부터 소스 빌드, 테스트, 프로덕션 환경의 배포까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AWS 코드 커밋부터 해서 빌드를 위한 AWS 코드 빌드, 그리고 배포를 위한 AWS 코드 디플로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AWS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AWS 코드 파이프라인의 모습입니다. 소스부터 해서 빌드,
테스트, 배포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람다 함수를 배포하신다고 하면 소스 빌드부터 해서 테스트, 배포까지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손쉽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빌드를 만약에 배포하신다고 하면 AWS에서는 다양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운영해주는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비롯해서 ECS 서비스, EKS 서비스, 그리고 서버리스형 컨테이너 서비스인 파게이트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는 어떻게 코드를 만들고 빌드하고 배포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하면 손쉽게 확장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6번째,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인 스테이트러스, 무상태의 프로세스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트풀과 스테이트리시의 차이점은 뭘까요? 스테이트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세션이라든지 쿠키 같은 것들을 만약에 담고 있다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저장소에 담겨서 독립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AWS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스테이트리스 상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프로세스로서 운영이 되고 실행이 가능합니다. 7번째 원칙은 독립적인 포트를 바인딩해서 서비스를 공개하고 그 포트로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데몬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로드 밸런스에 들어오는 API 콜을 포트로 바인딩을 해서 도커 컨테이너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되겠죠. AWS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모든 API 콜들을 아마존 일래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포트 매핑을 해서 컨테이너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서블리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러한 포트 바인딩 대신에 API나 타 API 서비스의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동기적인 방법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처럼 API 호출이 들어왔을 때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동기적인 방식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큐가 들어온다거나 아마존 S3에 어떤 특정 파일이 업로드가 됐을 때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에 변화가 생겼을 때 생기는 풀 방식이 됩니다. 다이나모DB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다든지 키네시스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됐다든지 이럴 때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것은 포트 바인딩보다 조금 더 우수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번째 원칙은 이러한 프로세스 모델을 기반으로 수직적 확장 또는 수평적 확장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어떤 호스트 안에서 프로세스가 쉽게 확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워커라든지 웹 애플리케이션이든 API 서버든 이러한 서비스들이 손쉽게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시성 확장 방법은 AWS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EC2 컨테이너를 쓰실 때는 EC2 인스턴스가 손쉽게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수평 확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서버를 늘렸다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AWS 서비스에도 이러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동작을 하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컨테이너 서비스 ECS나 EKS에서도 이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에도 오토 스케일링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블리스의 경우에도 확장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람다 기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호출이 많아질 때마다 동시적으로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AWS 파게이트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컨테이너 노드화를 자동으로 확장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오로라 서버리스를 통해서 RDB라도 스케일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다이나모DB를 통해서 키밸류 DB를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온디맨드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빠르게 시작하고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셧다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문제 생길 때마다 끊고 새로운 것이 뜨고 하는 동작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상태와 현재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어서 원하는 동작들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AWS 클라우드 와치와 AWS 엑스레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AWS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코드에 삽입을 해서 그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속도가 느려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병목이 생기는지를 확인해서 빠르게 고쳐 나갈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개발 환경과 정식 서비스 환경들을 똑같이 맞추라고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개발 환경과 정식 서비스 환경이 조금씩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테스트와 모든 정식 서비스를 하나의 개발 환경으로 세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개발 환경과 배포 환경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AWS 코드 시리즈의 코드, 소스 코드부터 빌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모든 코드 서비스와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한 클라우드 IDE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9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IDE 환경이고요. AWS 코드 스타는 모든 코드 시리즈를 한꺼번에 서비스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9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굳이 PC에 앉지 않아도 어느 환경에서든지 웹브라우저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코드를 살펴보고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똑같은 개발 환경을 가질 수가 있고요. AWS 코드 스타라고 하면 소스 코드부터 해서 코드 빌드,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디플로이, 그리고 원하는 이슈 트래커와 그리고 빌드 모니터링을 하나의 장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WS 코드 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팀이라도 빠르게 모든 과정들을 개발 환경부터 해서 배포 환경까지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11번째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의 각종 로그 파일들을 파일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포착을 하고 운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컨테이너에서 만들어진 모든 코드들을 스탠드아웃으로 만약에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 로그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것들을 원하는 곳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AWS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로그들을 스트림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 키네시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서비스입니다. 모든 로그들을 실시간으로 대용량으로 무제한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로그 파일들을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S3 버킷에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쓴다면 로그가 들어오는 도중에 원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 SQL로 분석을 실시간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오픈소스 카프카를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MSK 서비스 또는 일라스틱서치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AWS에서는 다양한 로그 분석 파트너 솔루션이 있습니다. 제3자가 제공해드리는 엘레트로직이나 스플렁크나 스모로직이나 데이터독 같은 모니터링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면 더 멋지고 더 좋은 모니터링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관리 작업들을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라고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대개 여러분들의 관리 프로그램들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별도로 구성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개발 환경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WS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들을 AWS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워크플로우 서비스나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라고 하는 이벤트 기반의 워크플로우 서비스 또는 심플 큐 서비스라고 하는 큐 기반 서비스로 관리 작업들을 동작할 수가 있고요. AWS 시스템 매니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리 도구를 원활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AWS 스텝 펑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단 몇 줄의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병렬 작업 또는 분기 작업 또는 크론 작업, 다양한 작업들을 구성을 하고 이것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AWS 람다 함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워크플로우를 짜서 여러분들의 관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AWS 시스템 매니저는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업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최적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용량의 서버나 인스턴스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AWS 시스템 매니저를 통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자동으로 운영하고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을 현대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12가지 팩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팩터가 벌써 나온 지가 2012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2017년도에 이 12가지 12 팩터를 만든 조 쿠터가 새로운 발표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3가지 정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텔레메트리,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할 것이냐. 아까 제가 로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스트림으로 받다 보니까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프로메테우스라든지 그라파나 같은 오픈소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점은 모든 작업들을 자동화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12가지 팩터를 말씀드리면서 AWS에서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면 얼마만큼 자동화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이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API로 처리를 하다 보니 보안적인 측면이 약간 간과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고요. AWS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기능들 또는 요구사항들을 서비스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WS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175개 이상이 됩니다. 이 서비스들은 인프라 서비스부터 해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관리, 보안,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보안 서비스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접근 권한 관리부터 해서 데이터 암호화, 공격 탐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운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2가지 팩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디자인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12가지 팩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말하는 것이 서비스로서 여러분들의 프로세스를 운영하라는 것이거든요. API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작게 쪼개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가지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서버리스 기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버리스 모델은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코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의 패턴은 DevOps 기반의 자동화 배포 방식입니다. 이 12가지 패턴에서도 또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지속적인 통합 또는 지속적인 배포를 통한 도구를 통해서 코드 기반의 배포, 자동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3가지 앱 현대를 위한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활용해서 AWS 고객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및 서버리스 기반의 앱 현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배틀그라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이 넘는 동시 접속자와 10배의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서 서버리스 기반을 활용하기도 했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음식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36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을 10초로 단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LG전자는 IoT 플랫폼을 구축할 때 필요한 비용을 80% 이상 절감하기도 했고, 미국 증시 매매 검증 서비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필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걸리던 작업들을 3개월 만에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뉴스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50회 이상의 서비스를 배포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2가지 팩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구축 패턴에 대한 동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또는 기술 백서 또는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저희 AWS에 꼭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